마늘은 절대 이것과 같이 먹지 마세요.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어요. 마늘을 이것과 같이 먹고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마늘을 자주 드셨던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마늘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며 국제암 연구소에서도 항암 효과가 뛰어난 식품으로 1위에 선정될 만큼 건강에 많은 이점을 주는데요. 마늘의 대표 성분인 알리신은 매운맛과 특유의 냄새를 만드는 유황 화합물로 이 성분이 고혈압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알리신은 항암 효과가 매우 뛰어나서 간암, 대장암, 유방암, 위암 등 여러 암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40여 종의 항암 식품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손꼽히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강에 좋은 마늘도 어떤 음식과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에 따라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늘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세 가지와 마늘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마늘을 잘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구독하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건강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마늘은 그 자체로 굉장히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장아찌로 만들어 먹을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 장아찌는 소금물이나 간장에 절여서 만드는데요. 소금 함량이 너무 높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소금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고혈압의 위험이 높아지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의학적으로 나트륨 섭취를 하루 2g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는데요. 마늘 장아찌를 자주 먹다 보면 이 기준을 10배 이상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늘을 장아찌로 만들 때는 발효가 일어나는데요. 발효는 대체로 유익하지만 때로는 발효가 과도하게 진행되면서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내 환경에 악영향을 미쳐 소화불량이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발효된 음식을 섭취할 때 이런 부작용을 더 쉽게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장아찌를 만들 때 보통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많이 넣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켜 당뇨병이나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특히 설탕은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칼로리를 만들기 때문에 건강에는 최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지켜 섭취하고 가능하면 소금과 설탕 사용을 줄인 방법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마늘을 꾸준히 먹고 의사들도 깜짝 놀란 온갖 질병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 계신가요? 지금부터 마늘의 기적 같은 놀라운 효능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마늘의 효능 첫 번째, 심혈관 기능이 건강해집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화합물이 있는데요.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거나 찌울 때 활성화되는 성분으로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을 평균적으로 10mmHg 정도 낮출 수 있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주고 혈액 내 지질 농도를 조절하여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는 만큼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심근경색이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의 효능 두 번째,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마늘은 자연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항균, 항바이러스, 항진균 효과가 뛰어난데요. 마늘에 들어있는 여러 황화합물들이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줍니다. 특히 마늘은 T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를 자극하여 감염으로부터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감기를 예방하고 그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매우 유익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감기나 독감에 걸리는 빈도가 줄어들었고, 걸리더라도 회복 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이나 면역력이 약해지는 시기에는 반드시 마늘을 섭취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늘의 효능 세 번째, 항암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마늘이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는데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과 같은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손상을 막고 암세포가 형성되거나 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간암 같은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국제암연구소에서도 마늘을 항암식품 1위로 선정한 바 있으며, 꾸준한 마늘 섭취가 암 발생 위험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마늘이 가진 항염증 및 항돌연변이 효과는 암세포의 형성을 막고 이미 생성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도 아주 큰 효능이 있습니다. 마늘은 그 자체로 천연 치료제라고 불릴 만큼 온갖 질병을 없애주는 특효약입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암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식품입니다. 그러나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과도한 섭취는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방법으로 요리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마늘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마늘즙입니다. 마늘즙을 마시면 건강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마늘의 활성 성분들이 농축된 상태로 빠르게 몸에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늘즙은 알리신과 같은 유효 성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체내에서 빠르게 작용해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도와 고혈압을 예방하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춥니다. 마늘즙을 꾸준히 섭취하면 심장질환, 뇌졸중 같은 중대한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너무 좋습니다. 또한 마늘즙은 면역력을 크게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마늘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과 황화합물들이 몸의 면역 시스템을 자극해서 바이러스, 세균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마늘즙은 감기나 독감이 유행할 때 마시면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며, 감기에 걸렸을 때 증상을 완화하고 회복을 빠르게 도와줍니다. 또한 마늘즙의 정말 중요한 효능은 바로 항암 효과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여러 암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고, 특히 마늘즙을 통해 고농축된 항산화 성분을 섭취하면 이러한 예방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즙은 해독 작용이 뛰어나 체내 독소를 배출해 주는데요. 마늘 속 황화합물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여 독소 제거 능력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마늘즙을 꾸준히 섭취하면 간 기능을 보호하고 강화하여 지방간이나 간염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늘즙을 드실 때는 꼭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요. 마늘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는 바로 수술을 앞두신 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 수술을 앞두고는 마늘즙을 피하셔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 미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둬야겠다고 생각해서 건강보조식품을 챙겨 먹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드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마늘즙이나 인삼은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마늘즙이나 인삼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마늘과 인삼, 산삼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액의 응고를 막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마늘즙이 혈액 개선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바로 이 알리신이 정상인들에게는 좋은 성분이지만 수술을 하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뭐든 알고 드셔야 보약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수술을 앞둔 환자나 혹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미리 의사와 상의하고 수술 전 2주 전에는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돼지고기 삼겹살인데요.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우리 몸의 체력을 보충하는 데는 돼지고기가 최고인데요. 돼지고기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인 단백질이 굉장히 많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고 몸속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해줍니다. 또한 돼지고기에는 아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고 상처를 쉽게 치유해줍니다. 이처럼 몸에 좋은 돼지고기이지만 돼지고기가 마냥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돼지고기를 먹을 때 수육으로 먹기보다는 구워서 드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삼겹살의 경우 비계 등 기름진 부위가 많아 혈액 및 혈관 건강에 좋지 않고 비만의 원인이 되는 포화지방산이 많은데요. 돼지고기를 숯불이나 후라이팬에 굽게 되면 유해물질인 벤조피렌이라는 독성물질이 발생하게 되는데 마늘이 체내에 흡수된 독성을 낮춰주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마늘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생마늘보다 굽거나 익힐 때 더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마늘을 굽게 되면 알리신이 분해되면서 아조엔이라는 새로운 성분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아조엔은 혈소판 응집을 방해해 혈전 응고 생성을 억제해 줍니다. 그러므로 돼지고기를 구워 드실 때는 반드시 고기만 드시지 마시고 마늘과 야채를 곁들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사실 건강을 해치는 주범은 돼지고기가 아닌 정제된 탄수화물과 가공식품입니다. 실제로 혈액에 중성지방이 쌓이는 이유는 고탄수화물 식사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중성지방은 간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이는 과식이나 고탄수화물인 흰쌀밥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돼지고기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은 뇌와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인데요.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오히려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삼겹살을 드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구워서 드시는 것보다는 수육으로 쪄 드시는 것이 몸에 훨씬 좋고, 만일 삼겹살을 구워 드신다면 비계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마늘과 야채쌈으로 드시는 것이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요즘 빵집에 가면 마늘빵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마늘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세 번째는 바로 마늘빵입니다. 마늘빵은 주로 버터나 마가린과 같은 고지방 재료를 사용하는데요. 특히 마늘빵에 바르는 버터에는 포화지방이 많아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포화지방과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체중 증가와 비만을 초래할 수 있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지죠. 마늘 자체는 건강에 이롭지만 버터가 많이 들어간 마늘빵은 칼로리가 굉장히 높은 음식입니다. 또한 마늘빵 역시 흰 밀가루로 주로 만드는데요. 흰 밀가루는 정제된 탄수화물로서 영양가가 거의 없는 게 문제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당뇨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탄수화물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지 못해 결국 과식을 유발해서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마늘 자체는 건강에 좋은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마늘빵은 고칼로리, 고지방, 정제된 탄수화물 등 여러 요인 때문에 몸에 좋지 않습니다. 심혈관 질환, 비만,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몸에 안 좋은 재료들이 대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마늘빵은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마늘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꿀입니다. 마늘과 꿀은 모두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꿀은 천연 항균제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면역력이 극대화돼서 감기나 독감이 걸릴 확률이 거의 사라집니다. 또한 마늘과 꿀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요. 마늘의 항산화 성분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손상을 막고, 꿀은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 같은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염증을 싹 없애줍니다.
겨울철에 자주 먹게 되는 꿀은 천연 당분이 풍부해서 신속하게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마늘은 체내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 피로 회복에도 너무 좋은데요. 특히 마늘 속 알리신이 비타민 B1과 결합해서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꿀과 함께 섭취하면 피로 회복에는 너무 좋은 꿀 조합이 되겠네요. 힘든 일을 자주 하시거나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신 분들, 1년 내내 감기나 독감에 자주 걸리신다면 꼭 이 마늘과 꿀을 같이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마늘을 구입할 때 좋은 마늘을 잘 골라야 하는데요. 좋은 마늘은 껍질이 단단하고 얇으면서도 깨끗합니다. 껍질이 말끔하게 붙어 있는 마늘이 신선한 마늘이고, 껍질이 벗겨지거나 갈라진 마늘은 오래되었거나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얇고 단단한 껍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혹 가다가 마늘 꼭대기 부분에 싹이 난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신선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싹이 나면 마늘의 영양과 맛이 떨어지고 오래 보관하기도 어렵습니다. 마늘을 고를 때는 싹이 나지 않고 매끈한 표면을 가진 마늘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마늘을 잘 골랐다면 보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데요. 마늘은 습기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잘못 보관하면 쉽게 상하거나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늘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습기가 많은 곳에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싹이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끔씩 마늘을 봉투나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쉽게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생기기 때문에 반대로 망이나 종이 봉투에 넣어 보관하면 통풍이 잘 되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마늘 그대로 망에 걸어두거나 종이 봉투에 넣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마늘을 오래 보관하고 싶다면 냉동 보관하셔도 괜찮은데요. 통마늘을 까서 통째로 또는 잘게 다진 후 냉동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하신 분들에게는 특별히 건강에 더 좋은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